오늘은 저의 첫 같이 준비해온 영상인데요. 그동안 좀 말하는 영상을 한 번도 찍질 않아가지고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요청을 해주시기도 했고 또 저도 찍어보고 싶어서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처음 이 겟레디미미 컨텐츠를 만들어 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런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제가 평소에 영상에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제품이나 아니면 또 자주 썼던 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해봤고, 지금 머리 이런 굵은 웨이브도 봉고데기 사용해서 스타일링하는 방법도 메이크업 뒤편에 넣었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같이 써들면서 한번 준비해볼까요? 렌즈는 이거 렌즈타운의 밀크 브라운 껴줬어요. 선크림은 요 키엘 울트라 라이트 데일리 UV 디펜스 선스크린 이거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되게 촉촉하고 또 끈적이지 않아서 베이스 바르기 전에 메이크업 베이스 용도로 발라주면은 되게 괜찮아요. 요것만 바르면은 그 베이스가 얼굴에 쫙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크림 중에 하나랍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골리면서 발라줄게요. 지금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잠겨있네요.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해서 컨실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납작한 컨실러 붓에다가 이 손등에 덜어낸 컨실러를 적절히 묻혀서 피부에 잘 밀착되도록 발라줄게요. 나 뭐 빼먹는 거 없겠지? 요즘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잡티가 많아요. 최근에 피부가 한번 크게 뒤집어졌었는데 그 뒤로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일어난 지 1시간도 안 지나서 지금 목이 엄청 많이 잠겨 있으니까 화장하면서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크서클도 살짝. 진짜 2년 전까지만 해도 다크서클이 없었는데. 컨실러를 일단 이렇게 발라주고 픽스를 먼저 시켜줄게요. 오늘은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짜잔! 요 겔랑 블랑드펄 에센스 파운데이션이랑 라라베시의 악마 파운데이션인데 요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요즘 요거에 빠졌다고 요게 저의 인생 파운데이션이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만 맨날 쓰니까 너무 지겨워가지고 오늘은 겔랑의 요 다른 좀 더 촉촉한 라인의 에센스 파운데이션 요걸 사용해줄 건데 요거는 010호인가? 015인가? 제일 밝은 컬러인데 그래도 약간 좀 많이 어둡더라고요. 제 피부에 있어서 그 겔랑이 약간 좀 노랗고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톤업을 시켜주기 위해 요거를 섞어서 발라줄 거예요. 근데 보통 피부가 좀 21호보다 밝으신 분들은 로드샵에서 좀 잘 맞는 파운데이션 컬러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운데이션 살 때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컬러 때문에 제가 써본 브랜드 중에서 로드샵 중에서 이 컬러가 밝게 잘 나오는 브랜드는 일단 에스쁘아랑 에스쁘아의 포슬린 컬러라고 있거든요. 그 컬러랑 어퓨의 13호 컬러는 정말 밝게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21호 파운데이션들이랑 섞어서 쓰거든요. 그러면은 컬러 괜찮더라고요. 잘 맞고. 그래서 피부가 좀 밝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에스쁘아나 어퓨에서 골라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제가 되게 많이 바른 것 같죠? 이게 양으로는 되게 많지가 않아요. 얇게 엄청 꼼꼼하게 펴 바른 거예요, 많이. 요 홀리카 구데타마 이 귀여운 퍼프로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 오늘 처음 써보는 건데 좋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눈이 부어가지고 눈에다가 쌍꺼풀 테이프를 붙여놨거든요. 이거는 이따 눈 화장할 때 빼줄 거예요.
이 퍼프 촉감 되게 괜찮은데요? 좋다. 일단은 한쪽 바르고 끈질기게 남아있는 이 잡티들은 컨실러로 한 번 더 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컨실러는 솔직히 원래 어두운 컬러를 써야 잡티가 잘 가려진다고 하는데 나중에 다크닝 올 것도 생각을 하면은 좀 밝은 컬러를 먼저 사용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스트를 한번 뿌려주고 나서 두드려줄 거예요. 그래야 이제 좀 뜨지 않겠죠? 덧바르고 계속하면은 뜰 수가 있기 때문에 미스트는 그냥 수분 미스트가 아니고 오일 미스트를 뿌려줄 거예요. 제가 그냥 미스트 말고 오일이 함유된 미스트를 찾다가 로드샵에서 더페이스샵에서 이걸 딱 발견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미스트를 뿌릴 때는 얼굴에 이렇게 바로 대고 뿌리는 것보다 공중으로 미스트를 분사를 하고 떨어지는 걸 얼굴로 받는 게 좋다고 해요. 컨실러 펴바를 때는 정말 살살살살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게 가려놓은 이 잡티 부분이 다시 다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파우더를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얼굴 안쪽에 모공이 크기 때문에 쓸듯이 발라주면은 모공, 요철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바를 때는 꾹꾹꾹 누르면서 모공 속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서 살살살살 붓끝으로만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발라주세요. 쉐딩 제품으로는 삐아의 라스트 블러쉬 피넛 블러썸이라는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이거는 정말 너무 괜찮아요. 이게 제가 써본 쉐딩 중에서 붉은기, 노란기 없고 정말 딱 피부의 그림자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컬러로 나왔거든요. 지금 해가 지고 있어서 얼른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페리페라 스피디 아이브로우 우드 펜슬 1호 블랙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저는 이거를 정말 예전부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컬러별로. 이게 3,000원인가 그런데 가격 진짜 싼데 눈썹도 잘 그려지고 부드럽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줄게요. 이건 약간 애쉬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예요. 일단 요 아이 프라이머 발라줄 건데 이거는 베네피트 제품인데 샘플 있는 거로 눈에다가 발라줄 거예요. 베네피트 제품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끈적이는 느낌도 없고 그냥 진짜 피부에 착 밀착되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눈화장은 이걸 사용해서 해줄 건데요. 이거를 제가 예전부터 너무 궁금해서 써보고 싶었는데 친한 언니가 론칭되자마자 선물을 해줘가지고 이런 팔레트거든요. 일단 팔레트 색 구성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펴발라줄게요. 되게 엄청 좀 작은 펄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은 이 컬러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 컬러 허니로스트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걸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해가 졌어. 겨울은 이래서 안 좋아. 쌍꺼풀 라인보다 살짝 오바되게 눈 떴을 때 살짝 보일 정도로 발라줄게요. 허니러스트는 약간 펄이 좀 이렇게 푸석푸석한 펄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데 이거는 되게 촉촉해 보이는 펄이네요. 이 컬러를 언더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에뛰드하우스의 그 시머링 로즈골드 스카프 그 색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언더 바를 때는 너무 세게 바르면 주름에 끼거나 또 주름이 없으신 분들은 주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정말 살살 발라주세요. 그 다음은 조금 더 진한 이 컬러를 사용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눈 끝부분에 먼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눈꼬리 쪽에 굴려가면서 음영을 넣어주다가 아이홀을 따라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돼요. 음영을 넣는 제일 쉬운 방법은 눈꼬리 쪽 끝이랑 요 눈 앞머리 여기도 살짝 넣어줄 건데 저는 이렇게 넣는 게 제일 무난하고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많이 눈 화장을 하고 있어요. 얼룩진 부분을 블렌딩 브러쉬로 살살 굴려가면서 다시 펴줄게요. 언더 삼각존에도 이어서 발라줄게요. 레몬 골드빛 요 포인트 펄 섀도우로 눈두덩 가운데에 발라줄게요. 손가락 밑에서 눈 가운데에 톡톡 얹어줄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섀도우 팔레트 이 펄들이 촉촉해 보이는 펄? 아이라인은 요 진한 에스프레소 색상의 젤 라이너로 그려줄게요. 저는 눈이 되게 짝짝이거든요. 쌍꺼풀이 짝짝이에요. 이쪽은 일단 인라인이기 때문에 라인을 이 앞에서부터 그리면 눈이 아이라인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안 예쁘단 말이에요. 눈이 더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서 저는 이쪽 눈은 여기 눈동자 이 가운데 부분부터 이렇게 뒤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저는 스킨푸드 뷰러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제 눈매에 딱 맞는 뷰러를 못 찾아서 좀 아쉬워요. 그나마 제 눈매에 제일 잘 맞는 게 이 스킨푸드 제품이라서 눈이 들렸을 때 이 보이는 부분만 다시 메꿔줄게요. 팔레트에서 제일 어두운 이 컬러를 사용을 해서 아이라인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브러쉬는 이렇게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줄 건데 이거는 식스틴 브랜드의 브러쉬거든요. 그 다음에 붓에 조금 남은 양으로 여기 언더 속눈썹 가까이도 쓸어줄게요. 그 다음 제가 필수로 항상 사용하는 이 마스카라 픽서를 사용해줄게요. 이거 없으면 화장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위쪽으로 누르고 있어주면 더 빡센 컬링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어줄게요, 바르는 동안. 이게 마스카라 솔이 통통하다 보니까 속눈썹에 바르기도 전에 살에 먼저 묻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속눈썹이 좀 너무 짧지 않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그 다음 여기 요 레드 컬러로 눈 언더에 포인트를 줘볼게요. 언더에 이런 붉은 컬러 하나씩 발라주면 되게 눈매가 좀 여리여리해 보이면서 청순한 느낌? 이런 게 들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요 눈두덩 가운데 포인트 줬던 요 컬러로 눈 앞머리를 밝혀줄게요. 그리고 아까 쉐딩할 때 썼던 컬러로 밑에 그림자를 넣어서 애교살을 만들어줄게요. 요 삐아의 라스트 블러쉬 3호 피치 블러썸 컬러를 사용해서 해줄게요. 제가 이런 피치 색깔 블러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더샘 요 망고 피치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약간 뽀얀 느낌으로 발색이 된다면 요거는 되게 수채화 같은 느낌의 피치? 얘는 우유를 좀 더 탄 느낌이고 얘는 물을 탄 느낌이라서 어쨌든 둘 다 예쁜 피치 색상 블러셔라서 추천할게요. 오늘은 이걸 발라볼게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블러셔 브러쉬를 고르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피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 피카소 브러쉬로 살살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루를 좀 털어주고 저처럼 이렇게 피부 모공이 크거나 요철이 많으신 분들은 피부를 이렇게 쓸면서 바르기보다는 톡톡톡톡 누르면서 발라야 요철 부각이 안 되고 또 피부 메이크업이 벗겨지지가 않거든요. 앞볼부터 광대 쪽으로 넓게 발라줄게요.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 립은 요 입생로랑 요번 홀리데이 때 나왔던 립스틱인데 산뜻한 그런 레드 컬러인데 여기 막 이렇게 별이 총총총총 박혀있어서 아까워서 쓰지를 못했는데 오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리면서 발라줄게요. 제가 원래
항상 오렌지 립스틱을 좀 많이 발랐었는데 머리를 까맣게 염색하고 나니까 오렌지 립스틱이 머리랑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서 염색하고 난 뒤에는 항상 레드 컬러를 많이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댓글을 보면은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막 토론을 벌이고 계세요. 로즈아님은 쿨톤이다. 아니다. 웜톤이다. 이렇게 막 톤으로 토론을 벌이고 계시는데 제가 오해를 할 만한 게 제가 영상에서 보통 핑크 컬러를 좀 많이 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핑크 컬러는 쿨톤들한테 잘 어울리는 색상이다라는 좀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쿨톤으로 알고 계시던데 저는 빼박 웜톤입니다. 저는 봄웜톤이에요. 지금 딱 말씀드릴게요. 컬러 진짜 너무 예쁘다. 그리고 입술 바깥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우드버리 네온 베이지 핑크로 립 그라데이션을 해줄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립을 한 가지만 안 바르고 여러 가지를 그라데이션 해서 발라주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 저는 이제 옷 갈아입고 머리도 하러 가겠습니다. 옷은 이렇게 그냥 기본 골지 원피스를 입어줬습니다. 목에 이런 초커도 달아줬는데 이건 끝에가 포인트예요. 이렇게 방울방울 귀여운 리본 초커도 매줬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이제 고데기를 해볼까요? 먼저 머리를 잘 빗어줄게요. 빗은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 샀는데 저 같은 손상모들이 머리 안 아프게 잘 빗을 수 있게 도와주는 빗이에요. 그 다음에 요 미장센 헤어 오일을 이용해서 머리 전체에 오일을 발라줄게요. 오늘은 요 비달사스네 40ml짜리 봉고데기를 사용해서 머리를 해줄 건데요. 일반 봉고데기보다 굉장히 롤이 두꺼워서 좀 자연스러우면서 우아한 그런 웨이브를 연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손상무니까 155도 정도로 놓고 썼는데 155도에서 170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반묶음으로 머리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데기가 다 데워졌으면 고데기를 이렇게 가로로 놓고 집게 안에 머리를 넣고 이렇게 살살 돌려주세요. 이 상태로 한 8초에서 10초 정도 기다려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도 해볼까요? 가로로 놓고 이 집게 안에다가 머리카락을 집어 넣은 다음에 손 데이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 상태로 여기도 똑같이 한 8초에서 10초 정도 기다려줍니다. 그러고 풀어줄 때 이렇게 손으로 들어 올려서 식혀주면은 웨이브 컬이 더 고정력이 오래 가거든요. 머리가 식으면서 웨이브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옆쪽도 이런 굵은 웨이브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계속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머리들도 말아줄게요. 제가 원래 이전에는 봉고데기를 1도 못 썼었는데 이렇게 머리를 잡고 말아주는 방법이 초보자들한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확실히 판고데기보다 간편해서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요. 단점은 손가락이 데일 수도 있으니 초집중해야 된다는 점. 앞머리 부분은 자국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바퀴 이렇게 밖으로
돌려줘서 이 상태에서 말아줄게요. 너무 위에서부터 말고 한 중간부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쪽 안 된 머리들이랑 비교해보면은 여긴 되게 푸석푸석한데 여기는 뭔가 딱 이렇게 오일을 바른 것 같은 윤기가 돌잖아요. 이게 손상 보일수록 효과가 더 좋은데 여기 이 고데기 요 안쪽에 나노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머리를 해줄 때마다 이렇게 머리카락에다가 코팅 효과를 준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좀 머리카락이 좀 더 윤기나 보이고 머릿결이 좋아 보이게 이렇게 페이크를 주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뿌리 쪽에 볼륨을 조금 더 넣어주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쪽은 보통 귀에 꽂거나 반대쪽으로 넘기기 때문에 차분하게 펴줄게요. 굵은 웨이브를 넣어주고 한쪽으로 넘겨서 여성스러운 룰 연출을 해봤어요. 머리까지 다 했고 이제 요 귀걸이도 해줄게요. 사실 귀걸이는 아니고 귀찌예요. 제가 귀를 못 뚫어서 귀를 뚫으면 자꾸 귓볼이 두꺼워서 그런지 막히더라고요. 어쨌든 요 별자리 모양 귀찌를 해줄게요. 해볼까? 웨투는 요 핑크 색깔 무스탕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